1970년대 영국 경제는 국제통화기금에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붕괴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가렛 대처는 영국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복지 지원 삭감과 영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지만 오히려 실업률이 최고치까지 치솟게 되면서 역대 영국 총리 중 최악으로 손꼽히고 재선마저 불가능해져 갑니다. 대처 총리는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이때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침공은 대처 총리의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경제도 엉망인데 국토까지 빼앗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고, 선택은 볼 것도 없이 전쟁이었으며 국민들 또한 엄청난 지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갈티에리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총리 간에 정치 생명을 건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1982년 당시 아르헨티나의 해군력은 영국만큼 막강하지 못했으나 공군은 남미에서 최강의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반면 영국의 해군력은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했지만 공군은 상륙부대를 실은 수송단을 지키기도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갈티에리 대통령에게는 붙어볼 만한 전쟁이었고, 설상 전쟁에서 진다고 해도 언론을 이용해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처 총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데요. 일단 아르헨티나와 외교를 단절하고 영국 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바로 전쟁을 승인해버립니다. 1982년 4월 5일 해군 작전사령관 존 필드하우스 대장을 포클랜드 탈환 작전의 총지휘관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4월 중순부터 영국 본토와 지브롤터에 있는 전투함과 항공기를 총동원했으며, 심지어는 호화 여객선 퀸 엘리자베스 2세까지 징발해 병력 수송을 담당합니다. 북대서양의 영국에서 남대서양의 포클랜드까지는 지구 반바퀴의 거리, 즉 한 달간의 기나긴 항해였으며, 그 기간 동안 대처 총리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외교전을 전개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침공 다음 날 유엔 안보리에서 아르헨티나 철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유럽 국가들은 아르헨티나 수출 금지 조치를 유도했으며 아르헨티나와 동맹 관계였던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합니다. 4월 말 미국도 아르헨티나에 무기 수출 금지를 포함한 제재안을 발표하는데요. 하지만 홍콩 문제가 걸려 있었던 중국은 영국의 주장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덩샤오핑이 아르헨티나를 지원할 의사를 보이면서 영국의 포클랜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영국은 홍콩 반환 시점인 1997년 이후에도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기해 홍콩 전체를 영국에 편입하려 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신계만 중국에 돌려주고 홍콩 섬과 구룡반도를 영국 통치체제로 유지하려 했지만 이를 모를 중국이 아니었는데요. 갑자기 포클랜드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은 변해버리고 기회를 잡은 중국은 50년간 일국 양제보장과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지지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합니다. 결국 마가렛 대처는 중국의 제시안을 받아들이고 홍콩 전체의 반환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지를 얻어낸 영국은 4월 말에 접어들면서 반격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작전의 목표는 사우스 조지아 섬의 탈환. 영국은 사우스 조지아 섬을 탈환하기 위해 침투하지만 아르헨티나 증원 병력을 수송하는 잠수함 산타페가 사우스 조지아로 향한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서 영국 해군 작전은 연기됩니다. 4월 24일부터 잠수함을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되고
다음 날 아침 산타페 잠수함을 포착한 이원 스탠리 소령은 폭래 공격을 지시했으며 이 공격으로 산타페는 자막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곧이어 영국군 헬기의 공격으로 산타페는 그레티비겐 항구에서 자초되는데요. 아르헨티나군의 증원 병력이 차단되는 것을 확인한 영국 해병대와 특수부대는 마음 놓고 그레트비겐을 공격하자 아르헨티나 수비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항복하고 영국군의 무혈 점령으로 끝이 납니다. 1982년 5월 1일 영국은 두 번째 작전으로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의 비행장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행장 활주를 폭격으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합니다. 영국의 벌컨 폭격기에 놀란 아르헨티나군은 영국의 다음 공격은 아르헨티나 본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20대뿐인 미라주 전투기들을 본토 방어에 투입하면서 아르헨티나 공군 전폭기들은 전투기의 엄호 없이 영국 함대를 공습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상당 규모의 전폭기들이 영국 함정을 폭격하다 영국 함대의 방공망에 걸려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은 아르헨티나 본토를 공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5월 2일 영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HMS 컨커러가 아르헨티나 해군 순양함 헤네랄 벨그라노를 격침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벨그라노는 영국이 선포한 완전 봉쇄 구역을 벗어난 상태였고 교정 규칙상 이 구역을 벗어나면 공격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벨그라노 전단의 존재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영국 기동부대 우드워드 제독은 대처 총리에게 승낙을 얻어 교전 수칙을 위반하고 어뢰로 침몰시켜 버립니다. 벨그라노의 침몰로 아르헨티나군 323명의 승조원이 전사하고 이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군 전사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디젤 잠수함 산 루이스를 제외한 아르헨티나 모든 해군 함정들이 아르헨티나 본토의 항구로 철수했으며 이후 포클랜드 전쟁 동안 다시는 해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5월 4일 아르헨티나 해군도 반격을 시작하면서 아르헨티나 해군 항공대 쉬페르 에탕타르 공격기가 영국 해군 구축함 HMS 셰필드를 격침시킵니다. 5월 21일 영국군은 동포클랜드의 산 카를루스만에 상륙하면서 지상전에 돌입하는데요. 영국군의 상륙을 포착한 아르헨티나군은 전투기와 전폭기를 발진시켜 이를 저지하려 하지만 오히려 큰 손실을 입게 되고 그 뒤 몇 차례 영국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공격을 가하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5월 25일 아르헨티나군은 시페르 에탕타르를 동원해 영국 함대 본진을 공격하고 영국 항공기 수송선 아틀란틱 컨베이어가 파손되면서 영국의 대규모 상륙 작전에 차질을 끼치게 됩니다. 5월 28일 영국의 제2공수대대는 동포클랜드의 구스그린에서 아르헨티나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승리로 이끌고 제해권을 영국이 장악하면서 전쟁의 승기를 잡아갑니다. 5월 31일 영국군은 아르헨티나 지상군을 포위할 준비를 갖추었고 6월 11일 영국의 총공격이 시작됩니다. 아르헨티나군은 포트 스탠리의 마지막 방어선인 롱돈산에서 분투하지만 6월 14일 포트 스탠리에서 항복을 하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갈티에리 대통령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속이는데요.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 참가한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인 마리오 캠페스와 디에고 마라도나 등의 기자회견으로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전쟁에서 패배한 사실이 들통납니다.
전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갈티에리 대통령은 레이날도 비뇨네 장군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지만 비뇨네도 다음 해인 1983년 반정부 세력의 공격으로 몰락합니다. 이로써 1976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아르헨티나 독재 정권은 붕괴되고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전쟁으로 중남미의 군사 강국 지위를 상실합니다. 한때는 최악의 총리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완벽하게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재집권에 성공한 대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영국 경제 회복에 크게 공헌합니다. 오늘은 포클랜드 전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